예, 고재종의 세한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잠깐 보시면은 세한도 할 때 요 세한의 뜻이 여기 써 있다. 왼쪽 볼게요. 자, 세한 설 전후의 추위라는 뜻으로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를 의미한답니다. 그 기본적으로 현대시도 그렇고 고전시가도 그렇고 추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세한도 일단 좀 적어볼까? 겨울인데 여기서는 시련을 상징한다, 고난을 상징한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써 있는 작품 설명을 봤더니요, 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림에서 시상을 얻었다라고 써 있고요. 농촌 현실을 형상화한 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결론만 갈게요.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이 결국은 부정적인 농촌 현실을 의미한다. 그 도시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요즘 농촌 뭐 옛날과 뭐 다를 게 있을까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농촌 가게 되면은 인구수도 많이 적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솔직히 우리나라 농촌 보면 좀 눈물 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나타난 농촌 현실도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붕괴된 현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 옆에 청솔 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꼿꼿하게 서 있다. 자, 일단은 날로 기우듬에 간다라고 써 있으니까는 뭔가 농촌 경제가 상당히 피폐해져 가고 있구나. 아까 얘기했던 붕괴되는 현실이구나. 일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붕괴된 농촌 현실 속에서 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한때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건 과거의 모습인 거고요. 과거의 농촌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앰프 방송 하나로 그 마을 회관 보면 그 농촌 같은데 농촌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도 요즘 그렇게 하죠. 그 방송 나올 때 있잖아. 주민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방송 하나로 집집에 새양지까지 깨우던 회관역. 자, 과거 모습 보겠습니다. 방송 하나로 동네 생지까지 다 깨웠대요. 참고로 새양지 그래서 시적 허용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그만큼 방송 소리가 컸다는 거죠. 적어볼까? 방송 소리가 상당히 컸다는 거니까 과거에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잘 살았다는 거. 과거의 농촌의 모습은 이렇게 살만했다, 번영했던 모습이다. 쌤의 임의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 회관 옆에 다시 현재 얘기입니다. 터지고 갈라진 아픔이라 그랬으니까 현재의 모습, 현재 농촌의 모습,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피폐하고 살기 힘들어진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자, 여기 나온 푸른 눈이 앞에 나와 있던 청솔의 눈이겠죠, 그쵸? 따라서 소나무가 눈을 감는다, 못 감는다라고 써 있으니까 의인화되어 있구나. 일단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두 번째 연에 나타난 소나무의 모습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이 무너졌는데 나무도 아픔을 겪고 눈도 못 감을 정도로 슬퍼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 즉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존재이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놓고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 회관의 들창을 걷어내는 대바람마다, 자, 대바람 세모 표시할게요. 왜? 걷어낸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추위와 비슷한 의미의 시어로 보시면 되겠죠. 대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자, 노엽게가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의인화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나왔던 청솔이 인간들과 함께 아파하는 존재로 그려졌다면 이번에는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뭔가 분노하고 울분을 가지고 있고 뭐 울분이란 말은 뭐 들어가긴 합니다만 슬픔을 느끼는 존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술만 취하면은 앰프 방송을 켜고 앰프 아까 방송 그걸 켜고 천둥산 발달제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한다란 말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천둥산 발달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 유행가래요. 아저씨들 술 먹고 부르시는 약간 그런 노래 뭐 그렇다고 합니다. 난 잘 몰라요. 자, 아무튼 그 이장과 함께 울분과 슬픔을 느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청솔의 모습 두 번째 함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동반자와 같은 농민들의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년 넘어가 볼게요.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자, 여기 생산과 새마을에다가 이렇게 한번 내용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새마을 운동이요 1970년대에 진행되었던 농촌 활성화 정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도 새마을도 할 때 이 새마을은 1970년대 과거 농촌의 화려했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끊겨버린 궁벽 옆에 봤더니 후미지고 의식하다 써 있을 겁니다. 요게 현재의 모습, 아까 얘기했던 말을 몇 번을 반복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피폐해진 모습.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농촌의 모습과 현재의 농촌의 모습이 서로 대조적이다라는 말 나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비만 쓸게요. 자, 그런데 그러나 자 여기는 조금 현관펜 표시 한번 해볼까? 그러나 어지간한 현대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환이 일어난다. 앞에서 소나무의 모습이 결국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고통을 겪고 울분에 슬퍼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러나야 뒤집힐 거야.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난장판이 난 비닐하우스니까 이것도 현재의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이겠거니. 우와, 지어지면 안 되는데.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주체는 당연히 농민들이 되겠죠. 농민들이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그 청소를 바라보았답니다. 자, 청솔의 특성 다시 위에 보세요. 이 말이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말 같아. 꼿꼿이 서 있다 그랬죠.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었지. 그러니까 그 무너진 농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그 꼿꼿한 소나무를 바라봤다고 하는 건 파란색 그냥 쓸게요. 청소를 통해서 현실을 이겨내보자는 힘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꽤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져기 난 청소는 일단은 삶의 의지적인 태도를 상징하는 시어로 조금 의미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되고 있어요. 밑으로 갈게요.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여기 바람은요 무조건 실현으로 통일시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삭바람마저 빗질하여서 바람을 막 빗질해 어지러운 바람을 마치 어지러진 머리카락이 잘 깨끗해지라고 단정해지라고 빗질하는 것처럼 빗질을 했대요. 그것마저 다스려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서러움조차도 슬픔마저도 잘 걸러내어서 같은 말 반복 감정마저 다스려서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소를 보아라 정리된 것 같습니다. 푸른 숨결이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소나무가 숨을 쉬고 있대요. 화류법 정도 가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소나무의 숨결이니까 숨결이야 숨결. 강인한 생명력 부정적인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혹은 의지 정도로 일단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청솔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일단
정리할게요. 자, 명령형 쓰인 거 확인하셨죠? 어지간한 문학작품에서 명령형 나왔다 그러면 효과나 의도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예찬이요. 그렇잖아. 좋은 거 보라고. 그치? 예찬의 모습으로 보든 간에 아니면은 저러한 청소년의 모습 우리 본받자 저런 걸 보면서 우리 의지를 회복하자 플러스 의지를 회복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적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좀 더 읽어볼게요. 까맣같이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자 까맣같이가 얼어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침은 부정적인 시어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죠. 앞에 그 제목에 나왔던 새한 즉 추위 그 겨울 한겨울의 추위 됐죠. 그 아침에도 저 동력에서는 꼭두선이 빛이 타오르고 있다. 자, 꼭두선이의 뜻이 왜 이렇게 길어? 꽤 깁니다만 결론은 딱 한마디네요. 붉은색이네요. 그쵸? 붉은 빛이 떠오른다. 저 동쪽에서는 아무리 추운 아침이더라도 태양이 떠오른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뭐 약간 그런 거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는 그런 멘트요. 그러면은 요 태양빛은 의지를 나타낸다 정도로 가실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앞에 희망의 노예라는 말을요. 자, 쌤이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 합니다. 부정적 시어로요. 이유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희망의 노예는요. 따로 적어볼까? 여기서 얘기하는 희망의 노예는 희망만 믿는 사람들, 즉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낙관적이라 그러죠, 그렇지? 너무 낙관적으로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만 하는 실천하지 않고 희망만을 꿈꾸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실천적인 의지를 다시 합니다. 따라서 이 화자는 상당히 실천적인 태도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화자 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는 저 푸른 소나무의 강인한 모습마저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작품이 끝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시인 설명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고증 시인의 설명을 봤더니요. 혹시 교과서 공부하실 때는 여기 파트 잘 보셔야 돼요. 시인, 이렇게 알겠어요? 소외된 농촌의 현실과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 난 농민들 모습이 그랬죠. 그치? 그것을 소박하고 서정적인 언어로 형상화하였다. 소박하고 서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써 있는데 요거 관련된 문제들 쭉 보다 보니까요. 요런 말들이 좀 나오더라고.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혹은 일상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뭐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좀 약간 좀 관념적이고 사상적이고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들이 그렇게 많이 쓰여 있지는 않아요. 상당히 일상에 가까운 언어로 농촌의 현실과 그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저기 교과서를 봤더니 여기 김정희의 세안도 그림이 나와 있길래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게 쌤이 파악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 그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확실히 왜 우리가 왜 동양화는 서양화와 다르게 배경을 안 칠하잖아요. 여백의미가 꽤 잘 나타난다라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다시 동양화적인 아름다움이 상당히 잘 나타난 작품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요. 그림의 전반적인 색감입니다. 물론 붓으로 그렸으니까 먹으로 그렸으니까 당연히 흑백밖에 존재하지 않긴 하는데 이 모습 자체가요 상당히 뭔가 좀
너무 비어 있어요. 집도 보게 되면 뭐 지붕에 뭐 하다못해 기와장이라도 그려놓거나 창문이라도 그려놓거나 뭐 하다못해 여기 산이라도 그려놓을 법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 뭐냐 뭔가 쓸쓸한 모습. 왜 이래? 잠깐만요. 오케이 다시 자 상당히 쓸쓸한 그리고 뭔가 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고요한 그 겨울 풍경을 일단 그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목 자체도 세한도예요. 됐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 그림이 당연히 먼저 존재합니다. 이건 조선시대 거고 고재종 선생님의 그 세한도는 1998년 IMF 경제위기가 터진 딱 그 무렵이에요. 됐죠? 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그려진 나무가요. 지금 잘 보시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 나무는요. 요거 잘 보이시나? 요거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 소나무고요. 보면 나머지 요 세 그루 나무 보시게 되면 좀 얘보단 그 소나무보다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돼? 좀 굵기가 좀 덜하죠. 그쵸? 요거 잣나무입니다. 이거 제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3번 쓸게요. 아마 이거 문제 좀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글을 보셨을 건데, 이 그림이요. 김정희 선생님께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신 거래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계기가 그거래요. 김정희 선생님의 그 제자 중에서요. 쌤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상적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이상적 선생님께서 유배 간 자기 스승님, 김정희 선생님이 이상적 선생님의 스승이래요, 스승. 유배 간 선생님을 끊임없이 방문을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를 다했다 그래요.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스승에 대한 마음을 굽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김정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주와 절개는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래요.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이 유배를 간 요 상황 자체가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겨울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무로 그려져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잣나무는 상당히 빳빳한데 소나무는 구부정하죠. 그쵸? 이 잣나무가 젊은 나무, 그러니까는 제자인 이상적을 상징한다 그러고요. 저 구부정한 나무가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김정희 선생님 본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쓰고 봤더니 그림에 나와 있는 소나무, 잣나무와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둘은 결국 김정희 선생과 이상적 선생의 의지, 소위 말하는 지조와 절개, 정신적 의지 이것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시 안에 나타난 청술과도 의미상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고재종 선생님의 세한도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림 좋아.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